뉴욕 증시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출발은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작은 상승이 아니라요,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2% 가까이 하락했던 시점에서 2% 수준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 4% 정도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도 상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또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하락할 동안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가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권사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매도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를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수천 건에 달하는 이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단 3건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증권사들 리포트는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네카오 과연 리포트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코스닥 시종 1위로 다시 올라섰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실적 기대감이 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다 이건데, 자, 지난 2분기 때 실적 발표 때도 주가가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계속 내렸단 말이죠.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을 텐데요.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14일이니까 무슨 데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10월 14일 데이. 오늘은 주말이 데이? 네. 아무튼 뭐 그런 데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가 중요하냐면, 어제 간밤에 CPI 때문에 잠 못 주무셨던 분들, 괜찮아요. 네, 별일 없잖아요. 그죠? 네, 자고 일어났더니 증시가 또 많이 폭등을 해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호재가 악재로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 몰라. 네, 많이 떨어져서 오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유럽 증시가 더 다이나믹하죠. 급등세로 진행되고 있다가 CPI 발표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쭉 올라가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 야, 진짜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막 무쌍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플러스 2.8%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2.2% 급등입니다. 보통 2% 가지고 급등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은요, 이게 처음 시작전부터 생각했을 경우에 굉장한 급등입니다. 왜냐면 한 2%대 정도, 네,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1%대 후반 하락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대로 올라온 걸 감안해 보면,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모두 4%대 이상, 네, 장중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상승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자, 이런 분위기라면은, 네, 국내 증시도 급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어제 같은 재료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자고 났더니, 야,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이 흐름을 맞춰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들이 들었다 놨다 하다가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8.1로 예상했는데 8.2가 나왔다 그랬죠. 지난달에는 8.3이었고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네, 시장이 그렇게 요동을 쳤었는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죠? 개장 후 주가는 낙폭을 최대 3%까지 키웠었다고 하네요. 3%까지 키웠다고? 어마어마했네요. 3%까지 하락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갔을 때는
2%대 반등이니까 4%대가 아니라 5%대 변동성이 있었던 거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급반등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분위기가 네, 좋아졌다. 달러 지수도 하락세로 급반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따르면 9월 CPI가 8.2% 올랐고 전월보다는 0.4% 올랐다. 예상치보다 일단은 조금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달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네 나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0.1% 가지고 뭐 그게 대단하게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물가지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금리를 뭐 얼마나 올릴 것이냐 어쩔 것이냐 뭐 그런 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0.75 11월 달에 0.75%포인트 올리는 것이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그 100% 확실시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 누가 뭐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0.75 올라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 이걸 가지고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옆에서 막 그냥 협박, 회유, 뭐, 그런, 뭐, 공포, 막, 그런 것도 막 주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네, 그냥 명상을 하고 돌을 닦으면서 가만히, 어쩌나 보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너들 마음대로 놀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여러분들은 내 주식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별 볼 일 없거든요. 별일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또는 이제, 뭐, 매 순간마다 변하는 그런 지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 어쨌든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고 이제 서서히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된다. 주가는 어쨌든 올라간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가시면은 그렇게까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이거죠. 네. 니네 금리 인상을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잡히는 거 보면 니네 금리 인상하는 거 이거 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네. 괜히 경기 침체만 일으키게 되고 이 금리 뭐 인상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이거 실효성이 있는 거니? 이 인플레이션이 이거 이렇게 센 이유가 너희들이 뭐 잡을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왜 고통만 주냐? 다른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런 그 추가적인 어떤 긴축 정책 여기다가 뭔가 호응을 해줄 수 있는 또는 이제 이걸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연준 위원들 회의 속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을 표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연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뭐 구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그런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고 이제부터는 둔화하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더 많은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 조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치게 되면서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저점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구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찾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많이 내려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또 반짝 반등할 수 있겠죠. 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오는 것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또 대형주 쪽에 움직임이 집중됐었던 부분들이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돼서 조금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 정도까지 급반등을 한 적은 네 거의 드물잖아요. 블랙락
그 대표가 이런 얘기 했더만요. 내가 지금까지 주식해오면서 가장 미친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네 증시의 변동폭이 컸다. 근데 그게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라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네이카오가 70% 하락을 했는데도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같은 건 없었다. 네. 뭐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이죠. 증권사 리포트는 절대로 매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 이유야 다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차트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기업 내용에 맞춘 그런 리포트만 쓰는 거거든요. 지난 21년, 네,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에 대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때가 14만 8천 원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할인해 판단할 이유가 없다. 뭐, 괜찮다.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해놨고요. 또, 그 다음에 10만 원이 깨졌던 그 시점에서도, 현재 주가는 충분히 낮아졌다. 그 다음에, 매수를 많이 해야 한다. 올 초에요. 네, 3월이 지나가기 전에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8월 달에 이제 8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5만 원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악재가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일단은 뭐 많은 얘기들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초반 시점에서 나타나는 리포트가 가장 큰 문제죠. 제가 15만 원대 정도부터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카카오 같은 부분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자리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가 떨어지는 이 포인트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공매도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시젠이든 알테오젠이든 이렇게 위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흐름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들 같은 경우는 뭐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누구나 알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만 쳐다보고 있거나 기간을 짧게 본다거나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들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는요. 고점 대비 거의 한 70%? 네, 그 정도 하락이 됐죠. 물론 이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요즘에 마이너스 50%짜리 수두룩 하고요. 마이너스 50%, 60%, 뭐 요즘에 한 3, 40% 정도는 애교예요. 아유, 그거밖에 안 빠졌니? 어유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뭐 70% 빠졌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저거 할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포지션이 다른다는 얘기죠. 고점에서부터 70% 떨어진 것과 밑바닥에서 70% 떨어진 것은 네,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상황이 다를 겁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은 재가격을 찾아가는 거지만 밑에서부터 떨어진 것은 저평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그 크기와 강도가 다르다. 이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네, 네이버도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볼게요. 40만원대, 나무랄 데 없다. 목표 가격대 59만원. 야 40만원대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40만원대에 목표 주가 60만원 찍어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39만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목표 주가는 58만원. 이 당시가 가장 암흑기였네요. 작년 연말, 네. 작년 연말에 이제 목표 주가를 세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세게 나오면 이놈들은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적어도 50% 이상 네, 목표 주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만 목표 주가라고 이제 제시하는 부분들이 현재 주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또한 네, 그 가격대를 달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일례로 환율 같은 부분들 시장에서 예상하기에 뭐 1450원까지 갈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상승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만약에 환율이 1700원 간다 이랬으면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콧방귀 꼈을 텐데 1450원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는데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들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지난 5월 달에 30만원이 깨질 때 중장기적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 목표 가격은 45만원이다. 여전히 네 50%가 넘는 목표 주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긴 하는데 자 26만원대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 주가 35만원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16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주가 급락은 성장주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야,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성장주에게 지금 매수 기회다. 물론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가 저평가 기회,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긴 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아래로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성장주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죠. 왜냐면, 이제 성장주라는 미래 가치를 가져다가 이제 반영을 하는 부분들인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약간의 거품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판단되는데, 저기서 저가 매수 기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증권사 리포트만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매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기업과 갑을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매도 리포트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기업 탐방을 한다거나 기업 분석 리포트를 하러 갈 때 좋은 얘기도 다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쁜 얘기 썼다. 매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다시 우리 회사 오지 마. 이러면은 리포트를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또 꼭 회사를 가야지만 이 리포트 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정보나 재료를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얘기 또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믿을 게 한계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문구에서 나온 얘기는 증권사 리포트 다 쓸데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예전부터 볼 때 어떤 걸 봐야 됐어야 했냐면, 팩트, 네, 지금 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이런 건 하나도 참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 참고를 해야 될 때 언제? 괴리가 커졌을 때, 현재 주가와 큰 괴리의 어떤 목표 주가를 내세웠을 때, 그랬을 때 한 번씩 관심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만 잘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것들이니까 신경들 많이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의 힘으로 코스닥 대장주 1등을 탈환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일단 살짝 밀어냈어요. 약 900억 원 정도 차이로 시총 1등에 등극을 했는데, 계속 얘네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도 에코프로비엠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5%나 뛰었거든요. 실적이 이번에 좋아질 것이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3분기 실적이 좋을 건데요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지난 2분기 때 한번 실적 보시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2분기 이후에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었죠.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때가 언제였죠? 7월달? 네. 근데 그때는 뭐 주가가 다 같이 올라올 때였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럴 때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도 보시면 또 그냥 그래요. 그죠? 그냥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지금 2분기 때보다 한 30% 정도씩 더 증가했을 것이다 얘기 나오죠. 매출액이 1조 한 5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증가했다. 괜찮다.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해드린 얘기 기억나시나요?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 전망치, 컨센서스를 낮춰놓고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게 지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네, 지난 분기에 1조 2천억 매출이 나왔고, 이번 분기에 1조 5천억 매출이 나왔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네, 아무튼 약간 조금 오버한 듯한 느낌인 것 같고요. 지금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보게 되면, 실적 고성장과 함께 어쩌고저쩌고 앞으로도 계속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수익성 피크 아웃 우려가 있으나,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익성 피크 아웃 우려가 있다. 피크 아웃 우려가 있다고? 수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에 이미 다 반영해버렸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예상 대비 견조한 수익성을 보일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는 거.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좋고 뭐 증가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실적 성장성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공매도 잔고가 많아요. 네,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순위에서는 상위권에서 조금 밀려나긴 했더라고요. 지금 LNF가 공매도 잔고 순위로 더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많긴 많습니다. 네, 많긴 많은데 어쨌든 네. 지금 공매도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잔고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지금 현재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4위 정도 되어 있던가요? 네. 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잔고가 많은 기업들은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면 환매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공매도로서 수익 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매도 수익이 나도록 어떻게든 한번 조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몇 달 전이었죠. 증권사 리포트가 막 미친 듯이 나올 때요. 목표 주가 막 위로 잡았을 때, 그때 제가 매도 의견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LNF가 27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매도 의견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의 상황과 좀 비슷해요. 네. 그 당시도 뭐 실적 이야기 나오고 막 그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뭐 더 튈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매도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하겠다 그 의견에 제가 뭐 반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요,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어떻게든 거기에 맞는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곳에서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럼에도 사야 되겠다. 나는 얘네가 너무 좋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제가 발벗고 나서서 시위를 한다거나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카우가 지금 매도 없는 증권사들 리포터들 때문에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뭐 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70%까지 내려갔다라면 더 내려갈 데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더 내려갈 때가 또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10분의 1토막까지도 떨어지면서 바닥을 그때서야 잡는 경우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충분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네, 안심하기 좀 어렵다 보셔야 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코스닥 1등으로 올라섰는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다 좋고 성장성 다 좋고 다 좋은데 공매도 잔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조정을 안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상태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지 않았다는 것은, 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잔고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네, 오늘은 증시가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뭐 이거든 저거든 다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투자는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장의 대혼돈에 휩싸이게 되면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어떤 노래냐면 슬픈 곡조다.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 바보들만 주식을 들고 있다. 성투사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노래로 나오나요? 네. 그래서 나쁜 성투사 이거야? 이건 난 나쁜 성투사 막 그런 노래인가? 자, 어쨌든 네, 이번에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혹시 당신에게 두둑한 배짱이 있다면 현금을 조금 꺼내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 나 다들 죽겠다 곡소리 나는 거죠. 곡소리. 주식을 왜 하니 막 그러는 거. 네, 곡소리 나는데 그때가 또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냥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적당하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다려 주는 것밖에 없다. 네,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해드린 얘기도 있겠지만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런 어떤 시장의 변동성과 싸워온 사람들이 또 성공 투자를 이끌어낸 사람들이 성공적인 자산 운용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시장의 생리를 그대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서둘러서 막 허둥지둥 막 급하게 뭔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시장의 흐름 그대로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녹음을 몇 번 끊었다가 다시 재녹음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기침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일찍 준비했는데 네 녹음만 지금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20분 녹음을 1시간 넘게 해가지고 참 피곤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도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아서 끝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좋아져서 좀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네 효과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장 시작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